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명하기 2의 수업에서 정인홍의 선택이라는 것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정태영이라고 합니다. 주변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다니는 사람을 흔히 아웃사이더라고 부릅니다. 이를 줄여서 흔히 아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사람이 사는 세상인 만큼 아싸가 존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할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지 말이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또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말도 안 합니다. 성격이 모감하고 매우 극단적인데 남들이 뭐라 해도 아무 신경도 안 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다면, 또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친구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왠지 딱 봐도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해서 무조건 옳은 소리만 하고 장난치면 정색하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라고 할 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소개할 인물은 바로 조선의 아웃사이더 정인홍입니다. 제가 정인홍에 대한 평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인홍은 광해군 시기 남녀학파 인물로서는 최초로 영의정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그는 역신으로 몰려서 무기배로 말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간사한 신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명예를 복권시켜준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대한제국 내각총리 대신 이완용입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뭔가 간신끼리 통하는 게 있던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그를 간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생전 과하다 싶을 만큼 을을 숭상하고 경의를 내세워 남명조식을 존경하고 그의 학통을 계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그는 태생적인 아싸였고 그의 편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타인을 공격하며 북인 정권의 영수로서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조반정이 일어나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정인홍의 5가지 선택으로 여러분께 정인홍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남명주식과의 만남입니다. 그는 영의정계까지 이른 인물이지만 태어난 연도마저 불분명합니다. 이 또한 인조반정으로 인한 것으로 수많은 기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10대 중후반부터 남명에게서 학문에 수학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인홍은 남명의 학문에 빠져들었고 행동거지마저 남명을 닮아버립니다. 이러한 제자의 뿌듯함을 느낀 당명은 정덕원이 있으면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명을 너무나도 닮은 것이 그에게 장점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한 그의 아싸성은 모두 남명에게 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을 정인홍이 88세 나이로 죽을 때까지 유지하였습니다. 때문에 그가 조금만 남명을 덜 닮아 사회성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장령이 되어 활약한 것입니다. 그는 23살의 나이로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나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아 포기하였습니다. 남명처럼 초야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나 싶었는데 1573년 정인홍이 38세일 때 같은 남명학파 선비 김우홍의 추천으로 종육품의 직위로 천거됩니다. 그 후 사원부 지평으로 임명되었는데 그때에는 사직을 하였으나 한 계급 올려 장령으로 임명하니 관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깡이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관직을 사용했는데 관직이 올라요. 아무튼 46세 나이로 사원부의 정사품 장령이 되었습니다. 사원부는 한국사 공부하실 때 많이 들어보셨죠? 간단히 말하자면 지금의 검찰청과 감사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면서 부패한 관리가 있다면 탄핵을 하는 게 주요 업무입니다. 그가 탄핵한 인물 중에 우성전과 이경중이 있는데 모두 동인입니다. 정인홍도 당파로 따지자면 동인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정인홍은 당색이었고 당이 어디든 물불 안 가리고 공격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성룡이 불만이 생깁니다. 하지만 정인홍은 시골에서 올라온 외로운 선비이며 당파에 좌우되지 않는 강직한 사람이었기에 별다른 액션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기록에 의하면 사람을 탄핵할 때 강한 세력을 피하지 않고 금령을 엄하게 펴서 기강이 수견금을 깨닫게 했다 했습니다. 쉽게 말해 약강하지 않고
감감약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속상관 서원부 대사원 율곡 이이와 심의겸을 탄핵하기로 합니다. 심의겸은 서인 인물인데 다들 살인이 동서로 분당된 이유 알고 계시죠? 바로 이주전랑 자리를 놓고 싸운 거. 그 인물이 바로 심의겸입니다. 심의겸을 탄핵할 때 정인홍이 실수를 하는데 첫날에는 심의겸이 사료들의 마음을 잃고 있다라고 했는데 다음 날에는 이이랑 말도 없이 혼자 가서 심의겸이 사료를 불러 자기 사용만 돕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전날 한 말과는 완전 상반된 논리입니다. 이때 선조가 이상하게 여겨서 심의겸의 무리가 누구인지 물으니 정인홍은 정철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정철은 심의겸의 무리가 아니었기에 정인홍은 자신의 말을 번복해야 했고 책임을 지고 낙향합니다. 남을 탄핵하는 자리라는 게 겉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제대로 된 펀치를 날리지 못하고 상대방이 가드로 막아버리면 그대로 카운터가 올 수 있기에 신중해야 했는데 정인홍은 조금 성급하게 움직인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이이가 평가한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강직하기만 하고 식견이 갖지 못하다. 용병에 비유하자면 돌격장을 사용할 만한 자이다. 이 또한 정인홍을 정확하게 꿰뚫는 표현입니다. 이후 돌격장의 날카로운 펀치로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하나 정권의 유지에 있어 미흡하여 인조반정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장령으로서 보여준 모습, 상대방이 강하든 약하든 당파가 어떻든 간에 본인이 보기에 나쁘다 생각되면 공격하여 탄핵한 것을 통해 조정의 강직한 장령 정인홍으로서의 이름을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의변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본을 저지하는데 의병장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의병을 일으킨 사람은 여러분들도 아는 곽재우가 있습니다. 그는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는데 곽재우가 의병을 일으키고 얼마 되지 않아 정인홍도 김일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진주성 전투, 성주성 전투, 무기 전투 등 의병장으로서 굵직굵직한 전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그가 관직을 사용할 때마다 항상 몸이 아프다는 말을 합니다. 정인홍이 의병을 일으켰을 때 나이는 57세였습니다. 지금으로 쳐도 노년이라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때 한 활동 때문에 몸이 상하였고 또 전투 중에 아들마저 죽게 되는데 그 때문에 마음의 병도 생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조정에서는 그에게 주어진 의병대장 직위를 사직하고 그의 의병 대부분은 관군에 복속시키고 고향에서 유양하였다고 합니다. 이 의병 활동 전 그는 중앙정계에서 거의 추방되었습니다. 그가 장령으로 활동하였을 때 이경중을 탄핵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정인홍이 이경중을 탄핵한 이유 중 하나로 정여립의 앞길을 막는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후 정여립은 고향에서 영모대교하다 발각되어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죽거나 해임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정인홍은 정여립을 안 좋게 보아 진급을 막던 이경중을 탄핵한 것을 이유로 사탈 관직되어 다시는 중앙정계로 복귀할 수 없을 듯 했지만 의병 활동의 공로로 다시 중앙정계에 나아갈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의병대장 중 생존자가 적었기에 그에게 전공이 집중되었고 그의 연고지인 영남지방은 다른 지방에 비해 피해가 적었으며 영남지방에서 일어난 의병의 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그가 광해군을 지지한 것입니다. 1591년 관동별곡으로 유명하죠. 정철이 처음 후계자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를 불쾌하게 여긴 선조가 정철에 맺힙니다. 이를 건저희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후 아무도 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였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선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후계자를 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광해군을 후계자로 지목하였고 조정을 둘로 나누어 선조가 피난갈 동안 광해군이 병사와 백성을 수습하여 의군을 맡게 했습니다. 선조는 말년인 51세에 19세의 인목항후와 혼인하였습니다. 1606년 3월 6일 영창대군에 나왔는데 이때부터 조정 신하간에는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세력과 광해군을 지지하는 세력이 생겨났습니다. 정인홍이 속한 부기는 다시 대북과 소북으로 갈라졌는데
대북에서는 광해군을 지지하였고 서북의 일부 유영경 세력은 영창대군을 지지하였습니다. 정인홍은 대북에 속해 있었고 그는 광해군을 지지하였습니다. 때문에 정인홍은 유영경과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정인홍은 유영경을 공격하여 탄핵하고 죽이라고 말합니다. 극단적인 방식이죠. 당시 유영경은 영의정이었는데 정인홍의 상소에 수차례 반박하는 상소를 써야 했습니다. 정권을 위협하는 돌격장으로서 정인홍을 무척이나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둘의 대립은 정인홍의 승리가 되는 듯 싶었습니다. 이쯤 되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정인홍의 아싸성이 선조에게까지 발휘됩니다. 선조는 정인홍의 상소를 보고 불충하다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때문에 정인홍을 귀양가게 하였으나 형벌이 집행되기도 전에 선조는 죽었고 광해군이 집권하면서 분위기는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광해군은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지해준 정인홍을 크게 믿었고 그에게 높은 관직을 주지만 관료 생활에 염증을 느낀 정인홍은 그때마다 관직을 거절하였고 그때마다 정인홍에게 부여하는 관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끝내는 이제 영의정까지 이릅니다. 정인홍은 광해군을 지지하면서 이후에 그의 조정에서의 자리를 확고히 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 회퇴변척입니다. 그는 관료 생활 초반에 강직한 장령으로 조정의 이름을 알렸고 의병을 일으키며 민중과 조정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어 조정의 일치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을 지지하고 그가 즉위함으로써 그의 자리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확고해진 그의 자리로 그는 무엇을 하고자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스승 남명조식을 드높이고 싶어 했습니다. 1610년 그가 76세일 때 오현에 대한 문묘 종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현은 조선시대 대유학자 5명인데 김균필, 정열창, 조광조, 이연적, 이황이 그에 속했습니다. 정인홍은 이연적과 이황이 문묘에 종사된 것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1611년 3월 26일 77세 나이에 이연적과 이황의 문묘 종사가 부당함을 알리고 그 둘을 비방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하지만 이때 성균관에는 이연적과 이황의 후학들에 비해 남명학파의 수는 매우 적었습니다. 때문에 성균관 유생들은 집단적으로 정인홍을 비방하며 동맹휴학을 합니다. 거기다 분노한 유생들은 청금록이라는 성균관의 유생 명부에서 정인홍의 이름을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은 장기적으로 이어져 광해군까지 개입하여 정인홍의 이름을 삭제한 주동자를 찾아 나섰지만 신하들의 만류로 끝내 색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3월 말에 시작하여 8월이 되어서야 끝이 난 이 싸움의 결과 문묘 종사는 그대로 이루어졌고 정인홍은 얻은 것 없이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집권당으로서 야당을 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적으로 만드는 행동이었고 광해군의 집권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영창대군 살해 및 인목대비 유폐와 더불어 인조반정의 명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싸 정인홍은 스승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좌의정으로 있던 1617년 그는 남명 조식의 신도리 명에 퇴기학파를 앵무새라고 표현하고 남명을 드높였습니다. 조금은 소심해 보이는 복수인데요. 그가 스승을 그만큼 사랑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정인홍을 여러분이 조금 더 친밀하게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 아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가 조금 성격이 모나고 세상과 타협을 모르는 사람은 맞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에이, 왜 그렇게 귀찮게 해? 대충 하자. 세상 모든 사람이 이렇게 융통성이 좋다면 과연 세상이 다르게 돌아갈까요? 누군가는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정인홍이었습니다. 그가 적이 많았고 스스로 적을 만드는 것도 사실이며 그를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장령으로 있던 당시 관료 초년생이던 그에 의해서 조정의 분위기가 무겁게 잘 잡혀 있었고 선조는 정인홍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 정인홍의 사람됨은 새, 짐승, 풀, 나무도 모두 안다며 커다란 신뢰를 표했습니다. 때문에 정인홍이 사직하고 고향으로 내려갈 때 선조는 수차례 그를 말리고 출근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
한양에 머물러만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정인홍은 이이의 평 그대로 돌격장이었습니다. 타 정권을 공격하여 자신의 정권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탁월한 재주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인조 반정이 일어났을 때 정계에서 은퇴한 노인인 정인홍을 사로잡아 그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앞서 말했듯 여러 과정을 통해서 입지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때문에 반정 세력은 그를 죽일 명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첫째, 살인 출신으로 횡포를 부렸던 것은 그가 영의정에까지 오른 대신이었기 때문이며, 둘째,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무단으로 위세를 부렸다는 것은 의병장으로서 쌓은 그의 입지를 해치기 위한 것이며, 셋째, 괴기한 학문을 퍼뜨렸다는 것과 넷째, 이언적 이황을 배척하고 그들의 문묘 종사를 반대했다는 것은 남명학파의 학통을 부정하는 것이며, 다섯째, 패비를 반대한 동료이자 후배인 정훈 이대기를 구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에게 폐모살제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그에게 씌인 간신 프레임은 반정 세력이 씌운 것이며, 그는 을을 숭상한 강직한 선비였음을 말하기 위해 그의 5가지 선택을 통해 그를 대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